자, 오늘은 철근 콘크리트 첫 시간인데요. 일단 그 응용역학처럼 자료실에 그 강의 진행하는 데 필요한 그 기출 문제들, 중요한 부분들, 꼭 봐야 되는 문제들 자료실에 올려놓을 테니까 확인하시고요. 거기 맨 첫 번째 올라가 있는 그 철근 콘크리트, 여태까지 시험 치른 어떤 경향 분석을 갖다가 좀 간단히 해드린다라고 치면, 물론 우리 교재가 총 12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응용역학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전반부 6장까지 하고 후반부 7장부터 12장까지 6개씩 전반부 후반부 나눴다라고 치면, 근자에는 시험의 형태가 응용역학은 후반부의 문제가 거의 대부분 편중이 돼가지고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앞에 전반부에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면 7장, 8장, 9장, 11장, 12장까지를 갖다가 이해하기 힘들어요. 응용역학은 1장부터 단계를 갖다가 하나하나 밟아가지고 12장까지 갈 수밖에 없다 얘기를 했는데, 이 철근 콘크리트는 일단 출제 빈도가 높은 챕터를 갖다가 먼저 봐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응용역학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콘크리트라는 재료에 적용을 했을 때 물론 이론적으로 잘 맞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 텐데, 이 철근 콘크리트 과목은 어떤 이론적인 과목보다도 그 이론과 맞지 않는 경우에는 실험 등을 통해서 실험 관계식을 갖다가 적용을 해줘야 되는데, 실제 이런 콘크리트라는 재료로 구조물 설계를 한다라고 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조금 더 실전적인 어떤 그런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철근 콘크리트는 챕터에 관계없이 먼저 역학을 갖다가 잘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치면, 챕터에 관계없이 많이 그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어지는 빈도가 높은, 그러니까 출제 빈도가 높은 챕터를 갖다가 따로 먼저 공부를 하시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맨 앞에 올라 있는 자료실에 철근 콘크리트 거기 출제 경향 분석을 갖다가 보시게 되면, 물론 여기 대략 한 12년치를 갖다가 쭉 여태까지 치른 그 문제 출제된 횟수마다 우리 교재 1장부터 12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 챕터별로 몇 문제씩 나왔나 쭉 정리해 드렸는데요. 맨 마지막에 출제 경향 분석에 전체를 갖다가 다 통괄해서 총괄해 가지고 나타낸 거기 퍼센테이지가 있는데, 아무래도 3장 보시게 되면 3장이 보의 힘 해석과 설계에 관계된 겁니다. 그래서 그 챕터가 한 22% 정도 나오니까 20문제 시험 친다라고 치면 한 4문제 정도는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출제 빈도가 높은 챕터가 지금은 수치적으로 전단 4장이 한 14% 정도 나오고, 11장이 프리셀스 콘크리트입니다. 거기가 한 15.9%니까 한 16%. 그래서 4장 전단하고 11장 PSC 부재는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11장이 많이 나올 때도 있겠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전단에 대한 관계도 많이 나오니까 전단하고 PSC 부재는 거의 비슷한 정도로 어떤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일단 수치적으로 보시게 되면 11장이 두 번째로 많은 한 16% 정도 나오니까 여기서도 적어도 문제가 한 3문제 정도 나온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4장 전단에 대한 관계도 한 14%니까 여기서도 한 3문제 정도. 그래서 3장 힘에 대해서 한 4문제, 그 다음에 11장 PSG 부재에 대해 가지고 한 3문제, 전단에서 3문제가 나오니까 3장, 4장, 11장 이 3개 챕터만 보더라도 한 10문제 정도가 출제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12개 챕터 중에서 3장, 4장, 11장 3개 챕터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한 20문제 중에 10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그 3챕터만 보더라도 뭐 과락이 8문제니까 과락은 면하겠죠. 게다가 이제 네 번째로 출제 빈도가 높은 장이 12장 강구조 편인데요. 강구조도 한 11.4% 나오니까 2문제 이상은 꼭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5번째까지 뭐 굳이 표현을 한다라고 치면 거기 6장 사용성에 대한 관계인데, 사용성은 그 처짐 구하는 관계에 대해 가지고 역학 시간에 배운 처짐을 구하는 거 아니고 이제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중을 주게 되면 하중을 쓰자마자 발생한 처짐을 즉시 처짐이라고 하는데, 이 관계는 역학 시간에 이제 시험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콘크리트 냄새가 나는 처짐에 대한, 즉 크립 등의 관계에 대한 장기 처짐의 관계를 갖다 많이 묻습니다. 그래서 사용성에 대한 관계는 식 하나만 기억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문제가 한 문제 이상은 출제가 된다고 보시고요. 대개는 한 2문제 정도 출제가 예상이 되는데, 공부하는 정도에 비해 가지고 출제 빈도가 꽤 높은 편이니까 사용성까지 고려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한 70% 정도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철근 콘크리트는 3장, 4장, 11장만 공부하면 한 50%, 거기 추가적으로 12장 강구조하고 6장의 사용성까지만 고려하게 되면은 한 70%에 육박하게 되니까 총 12개 챕터 중에서 5개 장만 공부하더라도 시험 문제가 한 14문제 정도가 나오니까
5개 챕터에 대해 가지고만 열심히 공부하시게 되면은 아마도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이제 나머지 장에서 이제 한 7개 챕터 중에서 각 챕터마다 평균적으로 한 문제 정도, 경우에 따라서는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한 문제 정도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갖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장 휨에 대하여 4장 전단, 11장 프리세스 콘크리트, 그 다음에 12장 강구조 평까지만 공부하시게 되면은 한 60%, 거기까지가 한 12문제고 추가적으로 사용성에 대한 6장까지 고려하게 되면은 한 70%, 14문제 정도 출제가 되니까 3장, 4장, 11장, 12장, 6장 정도까지 충분히 공부하시게 되면은 철근 콘크리트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 나머지 챕터에 대해 가지고는 챕터당 한 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공부를 갖다 해 나가시게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에 대해 가지고는 챕터에 구애받지 마시고 출제 빈도가 높은 장을 갖다가 우선적으로 공부를 해도 관계가 없겠다. 그리고 먼저 철근 콘크리트가 뭔가 하는 것만 간략히 공부를 해보게 되면은요. 잘 알다시피 철근 콘크리트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철근하고 콘크리트를 갖다가 섞은 겁니다. 물론 이제 철근이라고 하는 재료는 쇠라고 하는 걸 잘 알고 있는데 이 콘크리트라는 재료가 어떤 재료인데 그래서 이 재료에 대한 어떤 성질을 갖다가 묻는 것들을 많이 물어보게 될 겁니다. 아무래도 얘가 주가 될 테니까. 그래서 일단 콘크리트 하게 되면은 물하고 시멘트 섞은 것을 갖다가 시멘트 풀이라고 하고요. 이 시멘트 풀에다가 장골재 섞은 것을 골재도 이제 사이즈가 좀 굵은 게 있고 큰 놈이 있는데 작은 놈이 있는데 시멘트 풀에다가 장골재 섞은 것을 갖다가 모르터라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굵은 골재 섞은 것을 콘크리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콘크리트란 재료는 보시다시피요. 여기 물, 시멘트, 장골재, 굵은 골재 이 총 4가지 재료가 섞인 혼합물을 갖다 말합니다. 물론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기능을 갖다가 조금 더 개선하기 목적으로 혼합 재료를 갖다가 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재료들이 합성이 되어진 이 혼합물 콘크리트라는 재료를 갖다가 역학 시간에 공부한, 역학에서 공부할 때에는 어떤 부재를 줄 때 어떤 부재가 있다 얘기를 하고 또는 이 값이 얼마다 미리 정해진, 가정되어진 값을 주고 모든 관계를 고려하는데 이제는 이런 실질 재료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물성치도 우리가 실험 등을 통해서 직접 얻어내야 되고 이런 재료를 갖다가 역학 시간에 공부한 내용에 적용을 하게 되면 잘 맞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이론적인 어떤 역학 내용하고 안 맞는 부분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한 관계를 갖다가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하고 구조물 설계 등을 할 때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가. 그래서 그런 어떤 규정 관계들을 갖다가 나타내고 있는 것이 시방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런 재료를 갖다가 역학적 개념을 적용을 할 때 맞는 부분도 있고 안 맞는 부분도 있는데 안 맞는 부분은 어떤 관계를 적용을 하는지 사람마다 이제 다 보는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견해가 다를 테니까 이를 갖다가 정리해주고 있는 어떤 기준값이 있어요. 그런 기준값을 갖다가 정의해주고 있는 어떤 시방서 규정 등을 갖다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재료를 갖다가 구조물 구성을 할 때 어떻게 설계하고 해석을 하는지 관계를 갖다가 조금 더 역학이 이론에 조금 기운 과목이라고 치면 이 철근 콘크리트라는 과목은요 조금 실무하고 관계가 있는 그런 시험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철근 콘크리트라는 재료에 대해서는 일단 어떤 재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콘크리트는 뭐라고 콘크리트를 갖다가 하는지 일단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고요. 일단 철근 콘크리트는 역학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갖다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이 값이 서로 다른 2개의 재료를 갖다가 섞어서 쓰겠다. 그러니까 이 값이 다르다는 것은 재료 성질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질이 다른 두 재료를 갖다가 섞어서 쓰면 그 이후에는 콘크리트가 되었든 철근이 되었든 변형은 어떻게 생겨야 된다? 같은 변형이 생겨줘야 된다. 물성치가 다르면 따로따로 힘을 주게 되면은 강성이 크면 동일한 하중에 대해서 변형이 작게 생기고 만약 강성이 작은 재료 같은 경우에는 동일 하중에 대해서 변형이 크게 생겨야 되겠지만 이 두 재료를 섞어 쓰게 되면은 이후에는 어떻다고 강하기가 약한 콘크리트가 되었든 강성이 큰 쇠가 되었든 이후에는 변형이 같아야 됩니다. 바로 두 재료가 완전한 부착을 이루게 되면 그러니까 시멘트 풀이라고 하는 것이 이 두 개의 재료를 갖다가 하나의 재료처럼 이제 단단하게 하나로 이제 엮어줘야 되는데 그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시멘트 풀입니다. 물과 시멘트가 섞인 것을 시멘트 풀이라고 하죠. 그래서 염계수 값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재료이지만 이를 시멘트 풀에 의해 가지고 완전 부착을 시키게 되면은 그 이후에는 이 값은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그 변형은 똑같이 유발될 수 있도록 이런 일체 고동을 갖다 유발시킬 수 있도록 고려되어진 과목이 바로 철근 콘크리트다.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관계식 하나는 얘입니다. 얘 둘은 서로 강성이 다르지만은 완전 부착에 의하여 이후에는 쇠가 되었든 콘크리트가 되었든 변형이 일치돼야 돼. 이런 어떤 거동을 유발시키는 그러한 재료를 콘크리트라고 합니다. 이때 콘크리트의 어떤 기능에 대한 어떤 특징, 쇠라고 하는 재료의 어떤 기능의 특징, 이 둘을 갖다 서로 보완시키도록 성질 다른 두 놈을 갖다 섞어 쓴 재료가 바로 철근 콘크리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가지고 많은 세부적인 관계식들, 현행 규정에 어떻게 제시가 되어 있는지 실제 설계 등을 한다라고 치면 그런 이제 규정도 살펴보면서 시험에 많이 나올 만한 내용에 대해 가지고만 간추려서 간단히 공부하시게 되면 아마도 역학보다는 공부하는데 조금 여러분들이 좀 편하다고 생각을 할 것이고 점수도 조금 더 따기가 역학보다는 쉬울 겁니다. 물론 이 철근 콘크리트 과목을 잘하기 위해 가지고는 우선적으로 역학, 응용역학을 갖다가 잘 이해를 해야지만 이 콘크리트라는 과목을 갖다가 따라갈 수가 있으니까 물론 뭐 거기 관계된 식만 외운다라고 치면 뭐 시험 치는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같은 값이면 하는 값에 역학을 조금 더 잘 이해를 하고 역학에 대한 개념이 잘 정리가 되어 있다라고 치면 철근 콘크리트 공부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역학 공부를 갖다 조금 더 열심히 해두시고 철근 콘크리트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3장, 4장, 11장, 12장 추가적으로 하나 더 고려한다라고 치면 6장 사용성까지만 잘 공부하시게 되면 역학이 정리가 되었으면 그 5개 챕터 공부하는 것도 그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역학만 되면 시간 투자를 조금만 더 하게 되면은 응용역학은 여러분들이 뭐 덤으로 보너스로 가져갈 수 있는 과목이다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아마도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여기 철근 콘크리트에 대한 강좌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고 매회 제가 그 강좌 끝날 때마다 거기 관련된 거기 자료실에 그 여태까지 나온 시험 문제들 좀 중요한 문제들이 있으면은 계속 자료실에다가 업로드 시켜 놓을 테니까 그걸 보고 강의를 갖다가 쭉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간단하게 강좌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